저는 그 대우조선에 한 30년 근무하다가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동아대학교 산업교수로 근무하는 김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린 것은 뭐 고유가 시대는 아니고 해양기자재 국산화 현황 및 대책 방안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 설명하는 게 주로 뭐 상선에 대해서 설명 많이 하는데 지금 해양의 분위기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타임에 좀 연구를 해서 기자재 국산을 한다면은 다음 오는 기회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할 발표 순서는 그 해양 발주 예산 프로젝트부터 해가지고 기자재 국산화 대책 방안으로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2017년 말에 2018년에 해양 프로젝트 발주될 예산 프로젝트를 이야기했는데 상당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장편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상반기에 이제 국내 전수와 관련된 해양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업체가 결정되었는데 일단 스테이트로 오히려 요한 캐스버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노르웨이가 자국 발전을 위해 자국 해양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가지고 크메나와 아크 쪽에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BP의 토드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이 같이 들어갔지만은 일단 가격이 밀려가지고 중국 코스코하고 프랑스 테크닉에 지금 뺏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즈뱅크도 하나 있는데 로즈뱅크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6월달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일단 3개가 들어갔는데 대우하고 싱가포르의 샘코 마린이 지금 2개가 선정돼 있고 조만간 그 1개가 선정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거라도 따야만이 대우조선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주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거절이 있는데 동아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대우조선 야대에는 여전히 시주선이 서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건조를 다 한 건데 지금도 인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주선은 제 생각에 아직은 신조가 없을 거다. 그리고 시주선 가동률이 한 60% 수준이니까 좀 이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국제 유가 상승과 국내 전선 현황인데 지금 최근에 그 유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80%까지 올랐는데 지금 좀 떨어지는데 일단은 유가가 한 60달러만 되면은 뭐 브렌트가 발주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좀 나오는 것은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국제 정사 변화도 있고 또 유가가 오르면 셀가스 또 파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해양 벨트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설사 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해양 설계에 있다 그만뒀지만은 지금 해양 벨트가 발주된다 해도 지금 설계인이 없습니다. 설계 현장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다 해도 이게 국내 전선은 구조조정을 했고 중국과 싱가포르는 기술력과 가격을 앞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주하기도 쉽지 않다. 수주한다 해도 같은 전선을 밟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해양은 굉장히 가격이 크고 고부가 갇히니까 원가 절감이라든가 어떤 기술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면은 뭐 올 초에 발표한 뭐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인데 여기 보시면은 해양이 없습니다. 그 해양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양이 막 떴는데 몇 년 전부터 해양이 막 이렇게 죽을 쓰면서 이 5개년 계획 자체에 해양이 없습니다. 뭐 해운사는 그거 조선 쪽에 보게 되면은 벌크선 140척, 컨테이너 60척, 공급발전 40척, LNG, 특수선, 뭐 유식 발전 플랜트 해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좀 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뭐 하여튼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은 또 해양도 이해에 좀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기자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해양은 뭐 한 장소에서 한 2, 30년 동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이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 해양 플랜트는 왜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플랜트가 다 틀립니다. 상선은 VLCC 이런 거 좀 비슷하니까 좀 쉬워요. 표준화 쉬운데 해양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특성에 따른 특성 때문에 뭐 세프리게이터 수도 틀려지고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표준화가 어렵다. 그 다음에 급지나 심해에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조건이 까다롭다.
그 다음에 주로 오일이나 가스를 취급하니까 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안전에 대한 장치가 많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오일 메이저들은 지금 뭐 업체를 선정할 때 국내 업체가 잘 만든다 해도 실적인 메이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를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세계적인 영향을 가진 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그게 해양기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금 해양기자재 구매 절차인데 딴 건 다 상상하고 비슷합니다. 틀린 것은 여기 여기 비드 크래페이지 미팅인데 제가 상선에 있을 때는 그 벤다 같은 미팅 할 때는 조선소와 벤다가 미팅해요. 그래가지고 결론하면 되는데 해양은 이거 벤다 미팅할 때 벤다와 선주와 이렇게 업체가 같이 미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내 업체가 진행하기가 좀 진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좀 접근이 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거는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문제는 뭐냐면 해양은 이 콘트랙트 의도하고 나면은 사실 롱리드 아이템은 사실 그 전에 이미 주문지가 업체를 선정해 버려요. 그래서 조선소는 바로 그 PS만 발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플랜트 국내 산업 현황을 보게 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해양에 있을 때 사실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선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다 했습니다. 뭐 스펙부터가 다 해가지고 선주들을 유도할 수 있는데 해양은 거의 피드하고 이런 걸 갖다가 선주하고 해양에 이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이 뭘 알아?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기야. 따라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는 그냥 컨스트럭터, 그냥 건조하는 곳이지 너희들이 기술은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해양 프로젝트 기자재 국산화한다고 상당히 그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해양기계 설계 부회장 하면서 국산화했다고 해서 내가 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기자재는 패키지로 쭉 발주를 많이 합니다. 장비 단품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시스템도 알아야 되니까 이런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단품 위주로만 개발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소를 봐서는 장난기 장비하고 기자재가 해외의존도 커가지고 사실 공정인지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기계 설계했을 때 항상 그 아침에 회의하면 담당자 보고 유럽에 문화인사 들어라. 업체에 메일 보내라. 전화해라. 그거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들어요. 도면 달라 해도 안 줍니다. 갑입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보내고 전화 보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겨우 받고 받아도 적고 코멘트 하면은 나 이밖에 못해. 너 그냥 반영해. 이게 해양입니다. 그 다음 베셀리노 보시게 되면은 좀 한국에서 좀 제작한 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설계는 해외 업체에서 다 합니다. 단지 이제 구조만, 패브리케이션만 이제 우리 그 국내 업체에서 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근무할 때 일단 이렇게 뭐 해양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업체를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탑 사이트 쪽에 적어보면은 국내 업체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 해양 기자재 맥넷 그 구성 뭐 업체에다가 국산화 가능한 아이템을 좀 하게 달라니까 많이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맨 끝에 쪽에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없고요. 이거 보면 세퍼레이터 국산화 가능하다. 그다음 여기 있는 거 다 국산화 가능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상선에 들어갈 때 다 하니까 LNG도 다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양에 대한 뭐 요구 조건이 좀 틀려서 그런데 다 할 수 있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의 다 뭐 프로메타 다 할 수 있는 거죠. 컴프레서도 지금 하고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 있던 업체들은 국내 업체가 없습니다. 그 해양을 우리가 많이 지었지만은 사실상은 기자재는 국내 업체에 도움을 전혀 안 되고 해외에 다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뭐 기자재 상생에 다 들어가는 건데 해양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 이렇습니다. 그 이쪽은 이제 헐사이드인데 FPS 헐사이드인데 헐사이드는 사실상 우리가 잘합니다. 헐은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헐사이드에도 저희들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일부 들어간 게 이제 뭐 여기 헤리테크 뭐 해지 같은 거, 세부테크 좀 들어갔고, 칼스테인저 뭐 성진 들어갔고, 딴 거는 거의 다 외자입니다. 여기 기자재 업체들이 계시지만 사실 보면 모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거의 없습니다. 상선에서는 거의 이거 다 국내 자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선보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들어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건 내가 이름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해양도 많이 있지만은 국내 업체가 들어간 것이 없다. 그래서 기자재가 상당히 비싼데 기자재 업체들이 우리 국내 기자재는 해양에 진입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럼 왜 이러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 기자 업체들이 해양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 연구 인력이 전문가가 부족해요. 그 다음에 경쟁성에 대한 기술 정보 수집이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해양은 코드를 좀 많이 씁니다. API, 뭐 ASM 이런 코드 많이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수행 능력이 무엇보다 부족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능력, 뭐 베이직 계산, 애널리시스, 도큐멘트 리포트, 그 다음 글로벌 에이스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보완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해양에 우리가 진입한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근무하면서 일단은 해양 쪽에 진출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지고 국내 업체를 방문하면서 했던 건데, 일단 OTT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자, 국내 업체가 해양에 진입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한번 적어보자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제너럴부터 해가지고 HE 설계 쭉 적어봤습니다. 간단히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제너럴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 업체들이 다 만족하니까. HC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HC는 해양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뭐 조직이라든가 뭐 절차 이런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매니지먼트도 해양은 PM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PM, EM, 문서 관리 시스템, 스케줄, 뭐 프로그레스 뭐 측정하는 방법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한 개 이거 컴퓨터 스킬인데 사실 이 영어로 계속 하니까 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똑같다고 쓰입니다. 설계도 보면 이제 뭐 이런 인터랙션 능력, 펑션 디자인 스펙 작성하는 능력, 그다음 P&L 들어갔다가 스펙 보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벤더 도큐멘트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런 것들이 업체 방문하가 상당히 부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몇 개만 그런데 사실상 용접사 관리 같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자재 관리 같은 거는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매트리얼 트레이서빌리티인데 하여튼 이 매트리얼 처음부터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우리 국내 업체가 좀 부족한 거고요. 그럼 뭐 컨스트럭션은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FAT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걸 좀 조금만 보완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서티피케이터 인증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서비스, 그다음 익스피리언스. 하여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뭐 실제 프로젝트 있는지, API 공사 해봤는지, 노속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죠. 노속 뭐 아는지 이런 것도 업적 경험, 뭐 이런 것들 갖다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평가를 좀 했는데 해양을 좀 한다는 업체도 한 50점 정도 나오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들은 우리 그냥 해양 안 하고 그냥 상선만 할래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피드백 받은 것도 있습니다. 국산화 개발 과정이 오류, 이건 저 혼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면 국산화 과정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 해보니까 첫째 그 정부에서 제가 볼 때 자금을 많이 투입을 했더라고요. 2010년부터 해가지고 참 많이 투입을 했는데 사실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 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품이 좋다면은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붙습니다. 근데 국가의 돈을 한정이 됐는데 그래서 집중과 선택이 좀 되지 않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국군 낭비만 초래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실문 전문가들이 지금 배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산을 한다 했을 때 기계 설계 부조장 할 때 저보고 업체에서 도와달라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개발하면서. 물론 그 설계가 바빠서 그랬겠지만은 제가 볼 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학계나 업체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무상이 좀 반영이 덜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래 개발된 제품들이 이제 실무자가 배제돼 보니까 이제 조원소 설득도 부족하고 선주 설득도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패키지로 개발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FPS 헐 장비는 상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진짜 진입이 상당히 용이한데 아까 말한 업체들이 그 전제 조건이 안 돼가지고 선정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대책 방안인데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조선 뭐 5개년 계획 보면 해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의 찬스로 생각하는 게 지금은 해양이 많이 그리되면서 퇴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조선소도 지금 유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국산을 한다면은 상당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아까 그 5개년 계획에는 없습니다. 해양이. 지금이 찬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또 지금 현재 DSM의 도움 프로젝트가 건조 한 85% 하다가 이게 캔슬돼가지고 지금 다 해체했는데 이 장비가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사무종업이 있는데 이런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벤타도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상당히 개발하는데 시간을 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활용하고 뭐 택시자 좀 활용하면 되고요. 그다음 FPS 헐디에서는 제가 그 기장설계 상세 기장설계 근무할 때 제가 같이 근무하던 친구들이 뭐 BW, SBM, 아크에 있는데 걔들이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럼 만나면 한 얘기가 걔들은 한국에는 장비를 써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가능하면 국내 걸 쓰려고 합니다. 피드할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 좀 힘이 부족한데 제가 볼 때 그런 친구들 연계해서 우리 국내 그 기자재 업체들이 헐 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 국산화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헐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해양의 절차를 알기 때문에 타업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타업은 일단 쉽지는 않은데 먼저 헐부터 하자. 헐부터 하게 되면은 헐에 대해서 우리가 점령하면 한국 업체들이 잘하는구나. 품질 좋네. 정말 컨디션 좋다. 이렇게 되면 타업은 자연스럽게 초청받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기의 발전 사업인데 사실 그 한국의 LNG가 발전한 것도 한국의 코카스에서 LNG를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기자재를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자재가 발전했는데 제 생각은 소유공사, 가스공사에서 FPSO, FLNG 발주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기자재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업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뭐 좀 해양사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걸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